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얘기는요, 이겁니다. 또 가짜 단독 시리즈 등장. 이게 뭔 말일까요? 또 가짜 시리즈라니요? 가짜 단독 시리즈라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 정경심 교수님이 정말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작은 뭐냐면 선입견 때문이었어요. 판사들도 선입견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런 선입견은 어떻게 생겼다? 판사들의 선입견은 언론 보도 때문에 생긴 겁니다. 판사들이요, 솔직히 말하자면 기사를 되게 꼼꼼히 읽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거 뭐 유죄가 맞구나. 그래서 자기가 재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유죄 심증을 굳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경심 교수도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고 지금 감옥에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시작이 뭐였느냐면 가짜 단독 시리즈. 그래서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 9월, 10월, 11월 툭하면 단독이래. 툭하면 단독인데 그 단독들 대부분은 나중에 보면은 내용이 없어. 단독이 아니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김경록 PB가 그 조국 장관한테 불리한 그 진술을 했다. 그거 KBS가 한 단독이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김경록 PB가 한 말에 맥락을 앞뒤를 자르고 KBS 자기 맛대로 필요한 부분만 한두 마디만 쏙 잘라가지고 보도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얼마나 지탄을 받았습니까? 자, 그 건 하나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표창장 파일. 정경심 교수 PC에서 표창장 파일이 발견됐다라고 막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언제였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가기도 전이었다. 검찰은 표창장 파일하고 표창장 파일을 발견한 게 아니고 표창장에서 보면 그 직인 파일, 총장 직인 파일만 발견했죠. 근데 표창장 파일을 발견했다라고 압수수색도 하기 전에, 그것도 사흘 전에 보도가 나갔어요. 가짜였죠. 가짜 단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짜 단독이 판사들한테, 사건을 맡을 판사들, 누가 될지 누가 어떻게 알아? 근데 불특정 다수의 판사들, 불특정 다수의 법조인들한테 이미 정경심은 유죄야 라는 심증을 심어주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심증? 법조인만 가지나? 보통 사람들 다 정경심 교수 유죄인가 봐. 정경심 교수 진짜 조작했나 봐.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생각했잖아. 근데 계속해서 아닙니다 라는 그 새로운 보도가 있고, 저 같은 사람도 김태형 기자랑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표창장 파일 엉터리라고 막 그렇게 보도하고 했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이게 속았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됐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도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판사들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런 선입견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이런 가짜 단독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가짜 단독이 드디어 지금 유동규 대장동 사건에서도 시작이 되고 있더라. 자, 어떤 내용이냐? 채널 A에서 오늘 이런 보도를 했어요. CCTV를 확보했대. 무슨 CCTV를 확보했다고? 뇌물이 건너갈 때 그때 CCTV가 확보됐다. 주차장에서 뇌물이 건너갔는데 그 주차장에 CCTV가 확보됐다. 검찰이 확보됐단다. 라는 보도를 오늘 채널 A가 했어요. 자, 내용이 그렇습니다. 채널 A 내용 보면은 그래. 채널 A가 보도를 하고 심지어 이거를 조선일보랑 연합뉴스가 받았었는데 뭐라고 받아 했느냐면은 검찰이 CCTV 주차장 불법 대선 자금이 건너간 것으로 지목된 장소에 CCTV를 확보했다. 그러면서 채널A는 뭐라고 보도했느냐? 결정적인 증거가 났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증거가 없지 않느냐? 지금까지 민주당은 증거가 없이 진술만 한 거 아니냐? 이거 조작이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이제 드디어 물증 나왔다. CCTV 나왔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이것만 보면 뭐다? 진짜 CCTV가 나왔나 보다. 어떻게? 그럼 돈 받은 거 맞아?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알 겁니다만 이때 CCTV가 확보됐다는 주차장은 어디다? 정민용이 살고 있는 주차장이에요.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가 이모 씨를 시켜가지고 정민용한테 돈을 건넸는데 그 장소에 CCTV가 발견된 거야. 즉 남욱에서 정민용한테 가는 돈 그 부분이 확인됐다는 얘기야. 근데 갑자기 이게 왜 CCTV 확보됐다 그러지? 아니 진짜 이재명을 위기에 몰고 가려면 어떤 게 나와야 돼? 김용한테 건너간 CCTV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남욱이 됐든 정민용이 됐든 하다못해 뭐 저 유동규가 됐든 그 김용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가가지고 돈을 건네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근처에 왔다 갔다 했다라는 흔적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들이대야지. 그래야지 이게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CCTV 확보했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잖아. 남욱이 정민용한테 돈을 건넨 장소야. 남욱하고 정민용은 이재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유동규한테 와야지 겨우 관계가 있나였는데 실제로는 남욱, 정민용, 유동규, 김용 그 다음에 이재명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직 한참 남았어. 그리고 남욱하고 정민용하고 지들끼리 원래 한 통속인데 돈을 주고받고 했겠지. 근데 뭐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이재명한테 돈이 흘러갔다? 아니 김용한테 돈이 흘러갔다? 아니 유동규한테 돈이 흘러갔다라는 증거도 안 돼요. 이거는. 남욱하고 정민용이 돈을 받았다. 저로 돈 거래를 했다. 이거 증거지. 이게 왜 어떻게 갑자기 이재명 돈 받은 불법 대선 자금 증거가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보도 우리가 뭐만 봅니까? 제목만 보죠. 심지어 채널A는 본론을 들어가기도 전에 뭐부터 얘기를 했다? 민주당은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했었죠.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이거만 보잖아 사람들이. 내용은 안 보고. 그래서 어쨌든 증거가 나왔는가 보다 생각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엉터리야. 이거는 이재명한테 돈 간 증거가 아니야. 아니 김용한테 돈 간 증거도 아니고 유동규가 받았다는 증거도 안 돼. 그냥 남욱하고 정민용 화천대유 천화동인 화천대유 안에서 돈이 돈 상황이에요. 근데 뭐 정민용도 화천대유 소속이잖아. 성남도시개발공사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화천대유잖아. 지들끼리 돈이 왔다 갔다 했나 봐. 근데 이게 왜? 근데 이거를 이재명의 유죄 증거라고 지금 또 떠들고 다니죠. 아무 관련이 없는데 관련이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다? 즉 검찰이 증거를 많이 갖고 있다. 검찰 수사는 완전하다, 완벽하다 라는 착각과 선입견을 일으키는 거죠. 정상적으로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기사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정민용하고 남욱하고 돈을 주고 받았겠지. 지들끼리. 지들 같은 업자잖아. 근데 왜? 전혀 기사감도 안 돼요. 그건 CCTV가 아니라 뭐 CCTV 해리비가 나온다고 그래도 증거가 안 돼요. 지들끼리 증거가 되지. 이게 김용한테 돈이 건너갔다는 심지어 유동규한테 돈이 건너갔다는 증거도 안 돼요. 이거는. 그런데 이걸 CCTV가 확보됐다. 민주당은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드디어 증거를 찾았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요? 이거는 결국에 사람들을 속이겠다. 국민들한테 착각의 선입견을 심어주려고 한 짓거리다. 자, 채널A가 이 보도를 했고요. 조선일보하고 연합뉴스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자, 이제는 이게 마치 사실로 그냥 기정사실로 사람들한테 인지가 돼버릴 거예요.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야. 이런 짓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이재명 죽이기를 하려고 이렇게 말장난, 상징 조작, 선입견 조작으로서 선입견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야. 국민들이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야. 이거는 언론이 아니죠. 언론은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왜곡을 할 뿐만 아니라 생사람을 잡고 있죠. 생사람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검찰이 뭐 수사를 했다, 뭐 누가 뇌물을 받았다더라, 뭐 누가 어쨌다더라,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 완전히 죽일 놈으로 만드는 각종 보도 숱하게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줄 중에 3분의 2는 무죄로 석방이 됐어요. 대검 중수부 옛날 대검 중수부 또는 중앙지검 특수부 얘네들이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한 사건들 중에 절반, 심한 경우는 3분의 2가 무죄 판결이 나요. 이 중에서 별건까지 무죄, 별건이 아니라 본건만, 그것도 별건 유죄까지 포함했을 때 3분의 그 정도야. 별건 유죄 난 걸 빼면은 진짜 10건 중에 1건 정도나 유죄가 났을까? 네, 대표적인 게 우리 그 황기출 씨인가요? 우리 그 황기출 그 해군 참모총장 하셨던 분. 그분 왜 세월호 그 리본 달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해군 참모총장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그 뭐야 그 통영한 비리 뭐 이것 때문에 잡혀 들어가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1년인가 감옥살이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무죄였어. 돈 받았다는 건 순 거짓말이었어. 그 당시에도 돈 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찾았던 검찰이 얼마나 떠들었는 줄 아세요? 조선일보, 채널A, 연합뉴스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아무도 증거 못 찾았어. 그 다음에 그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인가 그분도 결국에 무죄 나왔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뭐 특수부가 뭐 쟤네들 수사권 웃자고uz자고 하죠. 그 수사권으로 수사해가 유죄가 얼마가 나왔는데 실제로 대검 중수 옛날 대검 중수부의 그 성적표 초라합니다.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보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여러 번 했었어요. 그것도. 근데 지금 사람들 다 잊어먹고 있어. 자, 그런데 3분의 1만 유죄가 났고 나머지 3분의 2는 무죄가 났다고. 근데 잡아 가둘 때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것처럼 다들 보도되지 않았나요? 그때마다 검찰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찰은 혐의 입장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혐의 입장 자신감 줘봐.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 보세요. 검찰이 거의 어거지로 유죄 만든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원래 시작은 뭐였어요? 정경심 교수 주가 조작했다는 거였잖아요. 주가 조작 안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뭐 조국 장관이 대선 자금 마련하려고 뭐 이상 뭐 했다고 했죠. 돈 받았다 그랬죠. 뭐 그래서 그 조국 장관이 뭐 태양광 산업하고 뭐 그 와이파이 그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뭐 돈을 뭐 투자를 했고 어쩌고 해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 특정인들한테 뭐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뭐 돈을 받았다. 심지어 코인 뭐 비트코인 이런 사업에 뭐 허가를 내주고 돈을 받았다는 등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뭘로 잡아넣습니까? 표창장 가지고 잡아놓은 거 아니야. 결국 뭐예요? 이것도 표창장도 사실은 별건이었어요. 원래 시작은 주가 조작하고 뇌물이었어요. 뇌물 사건이었어. 뭐 공공 와이파이니 코인 거래소니 이런 거 허가를 내주고 관련된 주요한 정보를 흘려주고 돈을 받았다가 얘네들 시작이었어. 근데 그건 다 흐지부지 끝나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결국에 뭘로 잡았다? 표창장으로 잡아놓고 있잖아. 고등학생 뭐야 체험학습 이런 걸로 잡아놓고 있잖아요. 뭡니까? 별건이에요. 별건. 본건은 사라지고 별건. 근데 별건 수사만 해가지고 유죄까지 합쳐도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 대부분 다 무죄 났어요. 근데 그 무죄가 나는 그 많은 사건들 시작할 때는 검찰이 증거를 가진 것처럼 보였어. 왜? 이런 보도들 때문에. 근데 지금 벌써 그런 상황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2의 표창장 파일 사건이다. 정경심 교수 연구실 PC에서 표창장 파일이 발견됐다. SBS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하기 이미 사흘 전이었어. 압수수색도 하기 전에 어떻게 파일이 발견됩니까?
자, 그런 보도도 있었다 그랬죠. KBS가 김경록 PB의 인터뷰를 1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 했는데 그 중에서 10몇 초씩만 잘라가지고 마치 김경록 PB가 조국 장관한테 아주 불리한 폭로를 한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꾸민 그런 가짜 엉터리 보도, 오보를 마구 냈었습니다. 제2의 표창장 파일이며 제2의 김경록 PB 인터뷰 사건인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다? 이미지 조작. 대중들의 착각을 유도하기 위한 엉터리 단독, 가짜 단독, 공작 정치예요. 공작 언론인 거죠. 이런 걸 보고 공작 언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작 언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인가 대학 3학년 때인가 언젠가 홍제동에서 시위하던 학생들이 사법경찰관을 걷어차는 바람에 사법경찰관이 심장이 터져서 죽었다라는 보도가 난 적이 있었어요. 93년인가 막. 그 사람 뭘로 죽었다? 그냥 심장마비였어요. 그러면 찬 사람이 나왔다? 안 나왔어. 그 사람을 찾다는 사람, 본 사람이 없어. 누구 사람, 그걸 목격한 사람, 아니 경찰관을 걷어찼다라는 학생도 안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했다는 사람도 안 나타났어요. 근데 그 당시 그걸로 뭘 했다? 예, 대대적인 탄압 국면이 들어왔고요. 전국 각 대학을 다 뒤졌고요. 그때 전대협 한총련 전대협이고 한총련이고 각 그 총학생회장들 다 잡혀 들어가고 그랬어요. 지금 뭐 하고 있다? 똑같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조작 언론. 그때와 정말 한치의 다를 바 없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다? 채널A, TV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 여기 우리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이런 보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짚어드릴 겁니다. 짚어드리고 계속해서 폭로를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제가 지금 어떻게든 이런 걸 텍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티스토리 쪽에 하나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페이지를 열었거든요. 요 페이지를 제가 항상 이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제가 쓰는 것들 좀 많이 좀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 이렇게 생각하면 참 답답하죠. 우리는 한 번 당하지 왜 같은 일에 두 번, 세 번 또 당하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생각이 너무 짜증나기 시작을 했어요. 정경심 교수한테 당했던 일 알고 봤더니 또 당하고 있고 알고 봤더니 그게 수십 년 전부터 적폐 세력들이 민주 진보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상습적으로 써먹던 수법이었다. 이게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위 중인 학생들이 경찰관의 가슴을 들고 차서 그 경찰관의 심장이 파열돼서 죽었다. 그때 조선일보 뭐라는 걸 아세요? 정말 심장 터질 일 이러면서 그렇게 보도를 했었어. 근데 막상 숨진 경찰관 부검해 보니까 심장이 터진 건 아니었어. 그냥 심장마비였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진짜로 누가 찾나? 찾다는 사람도 못 찾았고 찬 사람도 못 찾았고 학생이 경찰관을 때렸어 라고 말한 사람도 못 찾았어. 그러면 사건 자체가 미궁에 빠졌죠. 그래서 그 보도를 철회해야 되든지 재보도를 해야 되든지 정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했어. 그리고 경찰은 그걸 이용해서 뭘 했다? 경찰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그때 노태우 정권이었구나. 노태우 정권은 뭘 했다? 그 보도를 핑계 삼아서 대대적으로 전국 대학을 압수수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 수배자들 싹 잡아 가두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도 노태우 정권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였어요.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면은 이렇게 엉터리 사건을 조작해 가지고 터뜨리고
그 조작된 사건을 언론은 아무 생각 없이 되받아 쓰고, 그러면서 적폐 세력은 민주 세력들을 탄압해왔고, 그게 벌써 30년, 40년을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온 채널A의 단독 보도, CCTV 찾았다 라는 보도도 역시 같은 맥락의 가짜 보도다. CCTV, 제대로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채널A 보도를 지금 채널A 보도를 조선일보에서 그대로 받아 썼는데, 제 조선일보 기사에도 보면 그래요. CCTV는 어디 CCTV? 예. CCTV는 어디까지나? 예. 정민용 집 CCTV였다는 거야. 아니, 정민용 집 CCTV에, 예? 정민용 집 CCTV에 누가 갔다고? 예. 나무기가 갔다고. 정민용이 집에 나무기가 갔고, 그 나무기가 간 그 CCTV가 확보됐다고. 그랬으면 그거는 누구의 유죄 증거예요? 정민용하고 나무기의 유죄 증거지. 유동규 증거도 아니고, 김용 증거도 아니고, 이재명 증거는 더더구나 아니죠. 근데 마치 지금 보도는 이재명 증거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 사기죠. 아, 서승만 TV님 오셨습니까? 쓰레기 언론이라고 하셨네요. 아유, 맞습니다. 예. 아, 우리 서승만 형님, 예, 좀 많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자. 네, 우리 서승만 님이, 예, 저랑 같은 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월요일 날, 예, 점심 때, 예, 같이 점심 드시죠, 내일. 예. 자, PR, 처음부터 들었으면 알게 될 겁니다. 채널A 뉴스가 이해 안 된다는 거. 예,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해가 될 수가 없죠. 말이 돼야지. 정말, 말이 돼야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재명의 증거를 했는데, 왜, 그 이재명의 증거가 왜 정민용 집 앞에서 나와? 이재명이 그럼 정민용 집 앞에 갔었다는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간 게 아니야. 그런데, 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고 있죠. 예.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지금 택도 아닌 얘기를, 유동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마구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마구 쏟아내는 건 좋은데, 내용은 하나도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유동규가 어쨌다? 유동규가 솔직히,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동규가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장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얼마나 잘 알겠어. 그리고 그 관계 역시도 언제 끊어졌다? 2020년 12월에 끊어졌어요. 그래서 유동규가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두잖아, 그때. 문제가 있으니까 이재명 지사가 내보냈겠지. 문제가 있어서 내보낸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유동규가 이재명을 보호했다고? 아니야. 원래도 유동규는 이재명 보호할 의향이 없었어. 그런데 혹시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까봐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었던 거고, 안 됐어? 그럼 나도 이익 챙겨야지. 나도 살아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부터 유동규라는 사람은 이재명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부터 쟤 안 되겠다. 쟤 문제 있는 애다. 쟤하고는 끊어야겠다라고 해서 솔직히 손절된 애야. 옛날에 손절된 애예요. 유동규가 이재명을 지켜. 택도 안 하지 말라. 근데 지금 언론 보도가 지금 엉터리로 마구 나가고 있는데, 예. 제가 왜 그들의 보도가 엉터리인지 드리겠습니다. 자, 금평님, 네, 회원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개냥이님,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범주님, 다음 총선에서 설훈, 박용진, 조홍천 반드시 탈락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 와중에서 꼭 지금 그 서른 의원 이 사람 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런 와중 이렇게 검찰 수사를 핑계 삼아서 그동안 이재명을 공격하기에 앞장서 왔던 이른바 수박 똥파리들이 마구 날뛸까봐 사실 그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실제로 마구 날뛰기 시작했죠. 제가 검찰 주변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민주당 쪽에서 검찰 향해서 수사 조작하지 마라. 니들 엉터리로 수사하지 마라. 야당 탄압하지 마라. 이렇게 비판을 하면요. 검찰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야, 이 얘기 나온 거 사실 민주당 니들 내부에서 나온 얘기잖아. 내부에서 나온 거 우리가 수사했는데 이게 어떻게 조작이고 어떻게 편파의 수사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즉 검찰의 입장을 검찰이 수사를 하게끔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설훈 의원이니 김혜영 의원이니 김혜영 변호사니 이런 사람들. 이들은 뭐다? 나쁜 놈들이에요. 검찰 편이에요. 민주당이 아니라 검찰 편이에요. 설훈 의원 내 그럴 줄 알았다. 무슨 그럴 줄 알아. 이거 솔직히 말하자면 인디언 기우제 같은 거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비 걸고 반복해서 꺼내서 떠들고 했던 거잖아요. 수사가 될 때까지 떠들었던 거 아닙니까? 수사가 될 때까지 의혹 제기한 거고. 그래놓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야, 그럴 줄 알았다. 그거는 그럴 때 쓰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장용진이 여기 앉아가지고 윤석열 탄핵될 때까지 윤석열은 탄핵될 거다. 윤석열은 탄핵될 거다. 윤석열은 탄핵될 거다. 그러면은 그 내가 맞춘 거예요? 내가 윤석열 탄핵될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심지어 만약에 이렇다 칩시다. 새로 등장하는 대통령마다 쟤는 탄핵될 거야. 지금 윤석열 탄핵될 거라고 떠드는 몇 사람들 중에 점쟁이들 중에 몇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될 거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지 마세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 뭔 줄 아세요? 박근혜는 퇴임한 이후에 정말 잘 살 거다.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끝이 안 좋을 거다라고 말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될 때까지도 질러댄 거야. 탄핵되는 대통령 나올 때까지 떠든 거야. 그런 게 인디안 기우제식 예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설훈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수사할 때까지 계속 의혹 제기한 거잖아. 그래 놓고서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해? 나쁜 놈입니다. 정말 기본적인 정치 도의가 장착이 안 된 정말 이런 걸 보고 정치 몰입해라 그러죠. 몰입해라 그럽니다. 몰입해. 자, 이런 놈들은 정말 우리가 촛불에 태워버려야 됩니다. 촛불을 횃불로 만들어서 태워버려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주 10월 29일에도 다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이 촛불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윤석열이 내려올 때까지. 우리도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촛불 집회 할 겁니다. 계속 합시다. 될 때까지 합시다. 자, 장윤진 TV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윤진 TV는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제보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감정이 되게 지금 그래서 고무돼 있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제 문자로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써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지금 그거 취재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하는데 큰 도움도 됐습니다. 제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자,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